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초강의 9번이죠. 여기 보면 부정정 파트고요. 암기해야 할 단일 구간 해석입니다. 왜 변일치 파트에 포함되어 있고요. 부정정 구조물에서 저는 이제 기초적인 암기만 하면 이제 사실은 손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분류를 합니다. 그 구간의 해석, 여기까지 제목이고요. 증명 및 복습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초강의의 목적은 이 부분,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외워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증명하고 빠진 것도 있죠. 이런 수업 때 빠진 거 다시 한 번 더 추가해서 증명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복습도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신 분들 이 수업 들어가면서 물론 이론 먼저 듣고 오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론 한번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복습의 의미로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 봅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와중이냐면 모멘트 외력이나 그러니까 부정정의대 모멘트 외력이나 집중 와중이 첫 번째 학습 내용이고요. 이따가 이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이제 등분포 하중과 온도 외력에 의한 양당 고정부의 변이값 구하는 거, 응력 구하는 거, 그다음에 반력 구하는 거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증명하고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제가 이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거 증명하려면 우리 변이 파트죠. 부정정이 아니라 변이 파트의 기본적인 중첩 공식 몇 개는 이제 응용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식들을 여러분이 원활하게 암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수업 때도 제가 이거부터 먼저 한번 증명하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저는 그냥 바로 쓸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개념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변이 파트 찾아서 공부하면 훨씬 더 낫습니다. 써볼게요. 저는. 자, 단순부의 모멘트 하중이 작용하고요. 노란색은 변이도 모양, 변형도 모양이고요. 분홍색은 변이 크기입니다. 자, 모멘트에 의한 근단 회전변이 구하는 공식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얼마죠? 근단은 3,2i분의 ml이고 바로 쓸게요. 다 여러분들 툭 튀어나와야 돼. 이거 바로. 다음에 여기 멀리 있는 이 원단의 회전변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바로 6,2i분의 ml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는 처짐이죠. 이 처짐 크기는 얼마냐면 분모가 얼마예요? 16,2i분의 ml의 제곱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처음에 단순모의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외워야 될 식들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파트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변이 파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공식인 거 알고 계시죠? 전부 다 외워야 돼요.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근단의 회전변이는 3,2i분의 ml, 원단의 회전변이는 6,2i분의 ml, 가운데 수직 처짐은 상향으로 16,2i분의 ml의 제곱입니다. 자, 이번에 양쪽에 모멘트가 있고요. 얘에 의해서도 보가 상향 처짐, 얘에 의해서도 보가 상향 처짐. 두 번 다 상향 처짐입니다. 이때 회전변이는 얘가 얼마냐면 요건 파란색 써볼게요. 얼마냐면 2,2i분의 ml.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냐면 2,2i분의 ml이고요. 가운데 수직 처짐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8,2i분의 ml의 제곱입니다. 저는 보통 이거 외우고 있을 때 얘가 이쪽에 한 번 있으면 16,2i분의 ml의 제곱, 여기 한 번 더 있으면 또 16,2i분의 ml의 제곱이니까 두 번 발생하면 얘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 회전변이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이곳에 회전변이 노란색 써볼게요. 얘는 얼마냐면 6,2i분의 ml. 여기도 얼마냐면 마찬가지로 6,2i분의 ml입니다. 자, 가운데 정중앙 센터입니다. 2분의 L, 2분의 L이에요. 특별히 길이 적지 않을게요. 이때 요것의 회전변이는 얼마냐면 얘는 가까이 있는 건 12,2i분의 ml이고요. 얘는 24,2i분의 ml입니다. 현재는 요것만 써보도록 할게요. 24,2i분의 ml입니다. 자, 단순부의 정중앙에 집중하중이 제어되어 있다. 길이는 2분의 1, 2분의 1입니다. 쓰지 않을게요. 이 부분도. 그렇죠? 자, 이 부분에서 회전변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분홍색 여기다 적어보면 회전변이는 16,2i분의 pl의 제곱. 이쪽도 마찬가지로 16 대칭이니까 2i분의 pl의 제곱. 그렇죠? 가운데 처짐은 얼마입니까? 가운데 처짐은 48
2i분의 p l의 3승입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등분 파중에 의한 회전 변이와 처진 공식 한번 써볼게요. 회전 변이와 처진 공식입니다. 얘는 파란색으로 밑에다 쓸게요. 여기 회전 변이는 24 2i분의 w l의 3승. 여기도 24 2i분의 w l의 3승. 가운데 처짐은 숫자가 좀 커요. 384 2i분의 5w l의 4승입니다. 됐나요? 자, 이번에는 길이가 l인 캔틸레버입니다. 길이 l, L이다. 그 끝에 자유단 끝부분에 모멘트 하중과 집중 하중과 등분 파중이 제하됐을 때 그 자유단에서 처짐이 얼마가 되느냐 한번 써보면 이거는 2i분의 ml의 제곱. 얘는 3i분의 pl의 3승. 그렇죠? 그냥 보고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외워야 돼요, 전부 다. 알겠죠? 한번 확인하고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원활하게 기억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플레이 잠깐 멈추고 이거 좀 외우고 들어오세요. 알겠죠?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매 순간 꽉 잡고 노력을 해야지. 그쵸? 갑자기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하기 싫어. 나중에 외워야지. 이 생각만 한다고 아시죠? 이게 저절로 외워지거나 하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노력을 해서 다소 부족한 것들은 그건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또 제가 반복하고 있으니까 좀 괜찮을 거라 봅니다. 중요한 건 이미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꽤 여러 번 제가 이런 내용들을 계속 지금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있고 같이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순간만이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간만큼 예를 들어서 뭐 5분이다 10분이다 이거 엄청 10분만 외워보세요. 그 시간 10분만 충실히 외워도 저는 훨씬 나아질 거라 생각을 해요. 알겠죠? 부탁드립니다. 외계어 처음 생겼죠? 문자처럼잖아. 처음에 좀 어려워.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 얘만 외우면 뒤에는 또 그냥 수월합니다. 이렇게. 요것을 베이스로 지금부터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모멘트 하중입니다. 양단 고정부의 정중앙에 모멘트 하중이 제하되어 있다라고 하면 변일치법이니까 이 변일치법을 증명할 거거든요. 과행력을 결정 지어야 돼요. 과행력을 누구 결정 지을 거냐? 요 옆에 양쪽의 모멘트인데요. 요 과행력을 결정 지을 때는 모멘트 외력의 방향을 잘 봐주세요. 얘가 시계 방향이면 똑같은 시계 방향으로 잡아주면 좋습니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모멘트 하중을 갖다가 과행력을 결정짓게 되면 이 고정단은 모멘트 발력, 그러니까 이 과행력을 가정하면 힌지 지점과 더하기 모멘트 하중이 있는 것과 똑같아. 힌지 지점과 모멘트 하중이 있는 것이 똑같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모멘트에 의해서는 이렇게 변형을 하니까 반대로 이렇게 변형하려면 모멘트 발력은 이 방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세한 거 이따 제가 여기 그림에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는 얘기야. 자, 변일치법은 첫 번째, 이렇게 과행력이다. 그럼 이 구속력을 해제하고 마치 영향선과 비슷해요. 오직 외력에 의한 변형도와 반대로 오직 이 과행력에 의한 변형도를 그리고 특정 점에서 변이나 변형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때 이 특정 점은 현재는 이 A점과 B점이죠. 왜? 회전 변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풀 겁니다. 해볼게 제가. 얘에 의한 변형도 모양을 먼저 그려야겠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변형할 거며 요게 A점에서 적합하다 그 식을 쓸 거니까 A점의 회전 변이를 알아야 되는데 요 A점의 회전 변이 얼마예요? 양쪽에 둘 다 같죠? 역대칭이니까 얼마입니까? 아까 그렇죠? 요거죠 요거 얼마다? 24 2i분의 ml이죠. 그러니까 요 값이 얼마다? 바로 24 2i분의 뭐예요? m 제로 l 제로라 썼습니다. 똑같은 m이 나오면 겹칠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이 과행력에 의해선 변형도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그림을 그려보면 변형도 모양이 내리니까 이렇게 얘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얘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회전 변이는 얼마죠? 양쪽이 똑같은데 하나만 쓸게요. 여기는 얼마냐면 이사 갑니다. 요거죠? 얼마다? 얘는 얼마가 되냐면 6, 2, i분의 m. 자, 얘는 반시계, 얘는 시계죠. 그림 보시면 얘는 반시계, 얘는 시계. 근데 실제는 회전 변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이 그냥 수평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 두 개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죠. 자, 두 개 같다라고 하면
두 개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m을 구하면 L분의 2i 지워버리고 6으로 나눠버리면 여기는 얼마가 된다? 바로 4분의 m 제로. 여기도 얼마가 된다? 바로 4분의 m 제로. 자, 그 다음부터 얘는 더 이상 부정정이에요, 정정이에요? 그냥 얘는 부정정이 아닌 정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만약에 수직 반력을 구한다? 이 수직 반력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그냥 평형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죠? 아니면 저는 그냥 직관적인 방법 쓸게요. 자, 단순부의 모멘트 외력이 하나, 둘, 세 개 있죠. 전부 다 같은 방향. 시계, 시계, 시계. 다 합해 볼까요? 4분의 m과 4분의 m을 합치면 2분의 m. 얘까지 하면 2분의 3m이죠. 자, 반력은 반시계 방향 우력으로 저항해야 되니까 이렇게 반시계 방향 우력. 반시계. 그렇죠? 거리, 수직거리 L을 나눠주는 거. 항상 패턴이 똑같아요. 잘 모르면 한 번을 그대로 기억해 주세요. 2L분의 3. 여기도 얼마다 그러면 2L분의 3. 됐나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분홍색은 반드시 필수 암기고요. 이 파란색은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알겠죠? 물론 시험장에서 이렇게 유도하진 않아요. 얘 중첩 공식에서 이거 하지 않습니다. 변일치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변이값을 외우는 것들은 이 변이 파트에서도 중요하니까 필수 암기 사항입니다. 알겠죠?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B점, 한쪽 지점이 현재는 롤러지만 힌지 지점도 상관없어요. 그때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합니다. 과행력을 먼저 결정 지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A점의 모멘트 반력을 과행력으로 잡도록 할게요. 이렇게. 됐죠? 힌지 플러스 뭐다? 모멘트다. 자, 오직 외력에 의한 변형된 모양과 이번에는 오직 과행력에 의한 변형된 모양. 얘부터 한번 변형된 모양 그려보도록 할게요. 얘 변형된 모양 어떻게 그려지냐면 시계니까 이렇게 돌리면 왼쪽은 볼록 올라오고 아래쪽은 오목하게 내려가는 거죠. 자, 여기서 회전변이가 0이 되려면 현재 이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전변이가 시계의 반시계예요. 반시계죠. 그러니까 과행력에 의해서는 시계 방향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 방향으로 m을 가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에 의한 변형된 모양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시계다 반시계다 얘는 시계. 그리고 같다. 한번 써볼까요? 자, 얘에 의한 회전변이 구하는 공식은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디였냐? 여기. 24 2i분의 ml니까. 써볼게 제가 24 2i분의 m0 뭐다? 네, 되죠. 자, 얘에 의한 회전변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바로 m이니까 여기는 근단이죠. 근단에 의한 회전변이는 3 2i분의 ml. 여기는 m0l. m0로 가정했습니다. 그럼 m 구한다라고 하면 L분의 2i를 소거하고 3으로 약분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바로 이 부분은 얼마가 된다? 8분의 m이 되는 거죠. 8분의 m0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수직 반력을 구한다라고 하면 이 수직 반력 어떻게 구해요? 더 이상 부정정이 아니니까 단순모에 모멘트 외력이 두 개 있다라고 생각하고 평형 방정식 구하면 되는 거죠. 자, 둘 다 시계 방향 한 번은 m0, 한 번은 8분의 m0니까 둘을 합치면 8분의 9 m0가 시계 방향 외력이죠. 반력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 우력으로 아까 8분의 m0를 저항하면 되는 거죠. 자, 수직거리가 L이니까 아까 똑같이 했는데 그냥 수직거리 L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8L분의 9m0. 여기도 얼마냐면 8L분의 9m0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마찬가지로 이 분홍색은 필수 암기 사항이고요. 파란색은 유도해도 상관없습니다. 얘네들도 전부 다 필수 암기 사항이죠. 전부 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 이거는 업그레이드 버전. 이거만 하기 아쉬우니까 제가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참겠어요. 만약에 세타 B를 구한다 그러면 세타 B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세타 B. 세타 B 구하는 방법 여기 보세요. 여기 세타 B 구한다라고 하면 눈치채셨어요 혹시? 세타 B 구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여기는 세타 B1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타 B2를 더해주면 되겠죠. 공교롭게 또 같은 방향이네요. 얘도 반시계. 얘도 뭐다? 반시계. 자, 이쪽의 회전변이는 얼마입니까? 이쪽의 회전변이는 얘랑 똑같으니까 그냥 24 2i분의 맞죠? m0 네, 됐죠? 여기 회전변이는 얼마입니까? 여기 회전변이는
근단이 3이i분의 ml, 원단은 u 2i분의 ml인데 아까 m 산정했죠? m 결과가 얼마였죠? 아까 산정한 m 결과 8분의 m제로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8분의 m제로 그러면 얼마죠? 두 개 곱하면 48 2i분의 맞죠? m 제로. 자, 둘 다 반식에 둘 더하면 되겠다. 여기는 48분의 2, 여기 48분의 1, 그럼 48분의 3 약분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이 둘을 더하면 됐죠? 이 둘을 더하면 세타인데 두 개 더하는 거예요. 요거랑 더하는 거죠. 48분 약분하면 16 2i분의 m0l이 됩니다. 됐죠? 물론 시험에 나왔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저는 그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외워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샘플 한 개를 보여드린 거예요. 알겠죠? 풀어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이나 외워야 되는 압박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똑같은 구조물인데 제가 과잉력을 이번에는 얘로 바꿔볼게요. 그렇죠? 다양하게 한번 풀면서 같이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아까는 과잉력이 이었잖아요. 이번에는 과잉력을 여기 B점의 수직 발력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과잉력을 제거하고 과잉력 이거 제거했다. 그럼 이 지점을 떼버리라는 얘기야. 떼버리고 오직 외력에 의한 변형과 반대로 이번에 외력을 제거하고 오직 과잉력에 의한 변형이 뭐한다? 일치한다. 처짐이 있다 없다? 처짐이 없다. 아까는 처짐 각이 없다. 지금은 처짐이 없다. 한번 해볼까요? 얘의 변형도 모양은 이렇게 쳐지면서 여긴 직선. 얘는 부재 전체가 뭐한다? 이렇게 곡선. 이게 완벽한 변형도 모양입니다. 여기는 곡선이에요. 이렇게 곡선. 우리 중첩 공식 파트 기본 공식 캔틸러버 찾아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쳐지면 얼마일까요? 여기 쳐짐 구하는 방법. 여기 쳐짐의 3배입니다. 여기는 델타 C, 여기 델타 B다라고 하면 비례법을 이용했다. 그러면 델타 B는 델타 C의 몇 배냐? 3배입니다. 원래는 3배가 아니라 뭐냐면 여기 비례 관계 세운다라고 하면 3배가 A분의 A 플러스 2B입니다. AB는 AC, BC 길인데요. 제가 뭐라고 썼더니면 이렇게 길이가 1대1로 같을 때 1대1로 같다. 2분의 1, 2분의 1은 1대1이잖아요. 여기다 1대1 대입하면 그냥 3배가 됩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집중하정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집중하정은 2분의 5배. 모멘트는 3배입니다. 요거 알았다라고 하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겠죠. 저는 요걸로 그냥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델타 B는 델타 C의 몇 배다? 3배다. 그러면 델타 C부터 먼저 구해볼까요? 여기 처짐 구하는 공식은 캔틸러버 이 부분이 변형하는 거니까 캔틸러버 처짐 공식, 모멘트에 의한 처짐 공식, 모멘트에 의한 처짐 공식 얼마죠? 한번 움직일게요. 2i분의 ml의 제곱. 요겁니다. 요거. 돌아와서 써보면 2i분의 m 제로. L 대신 요 길이가 2분의 1이죠? 요것만 바꿔주시면 돼요. 요것만 정신 바짝 차리고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몇 배? 3배 곱하기 3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얼마인지 제가 써볼게요. 자, 4 제곱하면 4, 8 분자율가 8분의 3입니다. 제가 쓸게요. 8, 2i분의 3m L의 제곱입니다. 자, 이거는 아시겠죠? 캔틸러버 집중하정에 의한 처짐은 뒤집은 겁니다. 그냥 RB다라고 하면 얘 처짐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3, 2, i분의 RB 보다 L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실제 처짐은 있어요? 없어요? 실제 처짐은 없죠? 딱 같다, 붙었다. 그러면 요게 둘이 같다라고 식을 쓰면 2i, L의 3승 이렇게 지워버리고 맞죠? 우리 RB 구하는 거니까 RB 구한다 그러면 양변에 3을 곱해주면 지워지면서 여기는 8분의 9.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그 결과와 똑같죠? 얼마요? 8 L분의 얼마다? 9 M 제로가 되는 거죠. 자, 이유. 얘는 진짜 더 이상 정정이에요, 부정정이에요? 얘는 이제 더 이상 부정정이 아닌 정정이죠.
왜냐면 얘 반력을 알았으니까 여기 반력은 시그마 V는 0 하면 마찬가지로 8L분의 9M 제로를 구할 수 있고 이 점에서 모멘트 0을 잡았다라고 하면 아까 왼쪽에서 산정한 똑같은 얼마를 구할 수 있다? 8분의 M 제로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회전변이 구한다. 똑같아요.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여기 회전변이 구하면 되는데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것은 이제 현재 수업에서 담지 않도록 할게요. 자, 또 해봅시다. 이번에도 모멘트 부정적인데 마찬가지로 증명과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모멘트를 과잉력을 잡도록 할게요. 얘를 과잉력을 잡았다라고 하면 힌지 플러스 모멘트인데 첫 번째 과잉력을 제거했다. 제거하면 여기 힌지만 남는 거예요. 오직 외력에 의한 변형도와 두 번째, 이번에는 외력이 없이 오직 이 과잉력에 의한 변형도를 그리는 거죠. 했나요? 그려볼까요? 예, 그림을 그리면 얘는 그림을 그리면 자, 어디가 적합하다고 식을 세워야겠어요? 바로 요 점이 고정이니까 요 점에서 식을 세워야겠죠? 요 점의 회전변이는 근단이 아니라 원단이니까 식이 얼마냐면 6이 i분의 m0 l이고 얘에서는 근단이고 시계 방향이죠? 얼마냐면 얘는 3, 2, i분의 m l이고 둘이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그죠? 자, 약분하고 2i 뭐 이렇게 l 지워버리고 다 지워버리면 얼마만 남는 거예요? 3하고 6 약분하면 m은 여기 얼마다? 2분의 요렇게 2분의 m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로죠. 나중에 모멘트 분배법, 우리 분배법에서 이 얘기가 쓰는 일인데 이쪽에서 모멘트, 예를 들어서 뭐 M0다, 뭐 10이다, 모멘트 크기가 10이다, 시계 방향 10이다 라고 하면 고정단은 절반이 전달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방향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슨 말이냐면 시계 방향이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면 반시계 방향. 얘가 시계 방향 10, 얘는 시계 방향 5. 얘가 반시계 방향 8, 얘가 반시계 방향 4. 저 문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얘가 마이너스 3, 반시계 3이다.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6이겠죠? 두 개 더 커야 되니까. 이런 간단한 문제도 출제 가능성을 저는 점치고 있습니다. 했나요? 자, 끝났고 수직 반력 구한다. 더 이상 부정정이 아니라 정정이니까 맞죠? 단순부에 둘 다 시계 방향이네요. 합치면 2분의 3m. 평형관계. 반시계 방향 우력으로 평형을 유지해야 되고 얘는 얼마냐면 직각거리 L 나눠주면 2L분의 3M 제로. 여기도 얼마다? 여기 회전변이 한번 구해볼까요? 회전변이 제가 이건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전변은 얘 갖고 구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얘 근단이니까 이 근단의 회전변이는 얼마냐면 시계 방향이네요. 얼마냐면 3, 2, i분의 m0 L. 자, 얘는 시계가 아니라 방향이 무슨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네요. 얘는 시계, 얘는 반시계. 그죠? 크기는 얼마입니까? 얘에서 얘는 원단에 해당하는 거죠. 원단이니까 공식은 6, 2, i분의 m L인데 아까 m을 산정했죠? 아까 m이 얼마였어요? 2분의 m0였으니까 6, 2, i분의 2분의 m0 l을 해주면 곱하면 12, 2, i분의 m0 l입니다. 자, 선제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빼줘야겠죠? 누가 더 커요? 3분의 1이 12분의 1보다 더 크니까 얘가 더 크죠? 얘에서 얘를 빼볼까요? 자, 암산할게요. 요 12를 통분하면 12분의 4. 여기는 12분의 1. 빼주면 12분의 3. 3으로 약분하면 4분의 1. 얘는 여기 고정이니까 이렇게 변형되고요. 요 부분에 세타 B는 저 수업 때 외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방금 제가 증명해 준 거고요. 얼마냐면 4, 2, y분의 m0 l입니다. 알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전부 다 암기입니다. 알겠죠? 이거 분배법 공부하고 들으신 분들 이게 얼마만큼 뒤에서 계속 자꾸 반복되는지 아실 것 같죠? 중요합니다. 주워 먹는 문제야. 변일시법을 계산해서 풀어라. 이거 못 풀지. 근데 외운 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렇지 않아요? 난 그렇게 생각해. 그죠? 미치겠어요. 해보면은, 사람들이 뭐 해보면은,
맨 처음에 자기는 응용력이 떨어진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 또 암기를 얘기하면 또 암기도 잘 못하는. 그러면 다 못하는 거죠. 죄송해요. 농담이고. 암기는 노력해서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외워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좀 해결해 주세요. 자, 이번엔 얘를 과잉력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누굴 과잉력을 잡을 거냐면 얘를 과잉력을 잡습니다. 자, 1단계 과잉력을 해제하고, 이거 해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점 떼버리라는 얘기야. 맞죠? 오직 외력에 의한 변형도와 반대로 이번에는 외력을 제거하고 오직 과잉력에 의한 변형도. 그려볼까요? 얘는 되죠? 자, 중첩 공식 요거 이제 많이 했으니까 저 바로 쓸게요. 요 처진 공식 얼마입니까? 요거 얘 구하는 공식은 모멘트일 때 얘 처진 공식은 2i분의 오늘 가위에 눌릴지어다 안 외우신 분들 밤에 꿈에서 나타나서 외우게 될 거야. 2i분의 뭐다? m0 l의 제곱 이렇게. 일단 rb 여기 캔틀레버 쳐주면 얼마냐면 요거 쳐줌이죠. 요는 3이 i분의 rb l의 3승입니다. 이렇게. 자, 두 개 같다라고 했으니까 2i 치워버리고 2i 치워버리고 l의 제곱만 치우고 l 3승에서 하나 치워버리고 이렇게. 그럼 rb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양변에 3을 곱해주면 얼마가 된다? 이렇게 3을 곱해주고 그러니까 3분의 l이니까 l분의 3을 뒤집어서 곱해줘야겠죠? 그럼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얘는 2l분의 3l. 이후 얘는 정정이니까 마찬가지 방식으로 여기 반력 구하고 여기 모멘tum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냥 썼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푸는 과정이 바로 변일치, 변형일치를 푸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회전변이 구하는 방법도 여기 캔틀러 모멘트에 의한 회전변이 공식과 집중화중에 의한 회전변이 공식을 서로 빼주면 됩니다. 하진 않을게요. 여기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그렇죠? 이건 외우셔야겠죠?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모멘트 말씀드렸고 모멘트 아직 더 남았습니다. 칠판 지우고 모멘트 더 이어서 수업 하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모멘트, 이거 모멘트입니다. 집중화중이지만 B점의 모멘트가 취한돼서 모멘트, 그 다음에 집중화중에 대해서 1교시 때 말씀을 드릴게요. 2교시는 아까 처음에 시작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분포화중하고 온도화중에 대해서 간단하게 증명, 그 다음에 복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거냐면요. 정확하게 말하면 B점 살짝 오른쪽을 자른 거예요. B점 살짝 오른쪽을 자르게 되면 여기는 정정. 이 B점부터 A점까지가 지금 부정정 상태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풀 때는 이 P를 B점까지 끌어옵니다. 정확하게 하면 B점 살짝 오른쪽에 끌어온 게 맞는데 보통은 그냥 B점에 끌었다라고 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면 P 집중화중이 평행 이동하게 되면 모멘트가 만들어진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크기는 P하고 뭘 곱하면 돼요? 이동거리 A를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P, PA 해석할 땐 복잡하다라고 하면 이 밑에 부분만 머릿속에 상상을 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내리면 이렇게 P 그다음에 이렇게 뭐다? PA죠. 그러고 보니까 아까 모멘트랑 똑같죠. 아니 뭐가 똑같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이게 똑같습니다. 여기 모멘트 하중입니다. 자, 어떻게 풀면 되는데 색깔을 분홍색으로 바꿔서 보도록 할게요. 분홍색 이렇게 PA 이렇게. 자, 제가 이렇게 롤러나 힌지 지점에 모멘트 하중을 받게 되면 맞죠? 여기 고정단은 제가 절반이 전달된다. 그림을 볼 때는 이렇게 힌지 플러스 모멘트를 보면 되고요. 절반이니까 같은 방향으로 절반, 시계 방향이니까 똑같이 시계 방향 그려주시고 얘가 PA면 그의 절반 2분의 PA 얼마 전달된다고요? 곱하기 2분의 1배 전달됩니다. 이거를 나중에 전달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부터는 부정정이 아니라 정정이니까 평형 방정식으로 여러분이 반력 같은 거 구할 수 있죠.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 모멘트가 두 개 있죠. 2분의 PA와 PA가 시계 방향이니까 합치면 2분의 3PA. 반력은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이 돼야겠죠. 오늘 요 기초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반력 구하는 방법은 거리 L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냐면 2L분의 3PA. 여기도 얼마냐면 똑같이 2L분의 3PA. 주의할 게 있는데 한 가지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잊고 있던 건 요거 P 하나 지금 빼먹고 있죠? 이렇게 B점 바로 위에 집중하던 P가 눌러주고 있다라고 하면
그 아래 부분에서 똑같은 집중하중 반력이 이렇게 얼마다? P가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B점의 수직 반력을 구한다라고 하면 B점의 수직 반력은 이 둘을 더해서 산정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RB입니다. 이게 뭐다? RA죠. 끝났습니다.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BMD까지 한번 제가 그려본 볼까요? BMD 그린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정정이니까 캔틸레버의 BMD를 그대로 그려주시고 PA. 여기 모멘트는 요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플러스 2분의 PA죠. 이렇게 얘가 바로 BMD 형태입니다. 기억하고 있으면 도움될 때가 많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삼각형의 닮은 꼴을 가지고 모멘트가 0인 점, 변곡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거리를 구한다라고 하면 1대2죠. PA를 지우고 양변에 2를 곱하면 1대2. 그럼 이쪽 거리는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L, 3분의 L입니다. 여기는 3분의 2L이고요. 이렇게. 요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될 필수 사항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집중하중 보도록 할게요. 집중하중은 딱 두 개만 볼 겁니다. 여러분 초급자분들, 비전공자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 두 개만 잘 해도 괜찮습니다. 요거 두 번 증명할 거예요. 두 개입니다. 두 개예요, 두 개. 그렇죠? 양당 과정만 보도록 할게요. 자, 과행력을 누굴 과행력을 잡을 거냐면요. 양쪽의 모멘트를 대칭이니까 과행력을 잡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과행력 잡으면 제가 힌지 플러스 모멘트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과행력을 제거하고 과행력을 제거했다라고 하면 이거 힌지가 돼버리는 거야. 오직 외력에 의한 변형도와. 두 번째, 이번에는 외력을 제거하고 오직 과행력에 의한 변형도. 이 둘이 뭐한다? 일치한다. 어디서 일치하면 될까요? A점에서 회전변이가 0이다로 일치시키면 되겠죠? 시점 하면 안 돼요. 시점 처짐이 있잖아. 그죠? 자, 요거 변형도 모양은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모멘트에 의한 변형도 모양은 양쪽의 대칭입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됐나요? 자, 그리고 회전변이 한번 구해볼까요? 위에 거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 회전변이는 우리 중적 공식 암기했겠죠? 네. 16 2i분의 PL의 제곱.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6 2i분의 PL의 제곱이죠. 쓰진 않을게요. 자, 여기 회전변이는 얼마죠? 여기 요거 회전변이는 얼마냐면 모멘트에 의한 양쪽 이렇게 위로 둘 다 볼록이다 라고 하면 2i분의 mn입니다. 자, 이 둘이 같다. 16 2i분의 PL의 제곱과 그 다음에 얘가 서로 같다라고 하면 이때 m을 구한다라고 하면 L분의 2i 지워버리고 2를 약분하면 m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8분의 PL이 됩니다. 얼마다? 8분의 PL. 여기도 이렇게 같은 방향이니까 8분의 얼마다? P. 자, 얘를 가지고 BMD를 한번 그려본다. BMD를 그려본다라고 하면 이 중앙점 모멘트가 중요한 거죠. 이 중앙점 모멘트, 얘에 의한 모멘트 구한다라고 하면 8분의 PL이 일정한 거고 얘에 의한 모멘트 구한다라고 하면 여기 가운데가 4분의 PL이죠. 단순부의 중앙에 집중하중 제하되면 여기 모멘트는 4분의 PL. 중앙에서 MC라고 할까요? 그래서 MC1이다 라고 하면 얘는 4분의 PL. 얘 같은 경우는 일정한 모멘트니까 MC2라고 쓰면은 MC2는 그냥 마이너스 M. 8분의 PL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PL이죠. 그럼 이 둘을 더했다라고 하면 8분의 2PL, 마이너스 8분의 PL 합치면 그냥 8분의 PL입니다. 지울게요. 자, 얘 BMD를 제가 지금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BMD 중요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이 부분에서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최대 부 모멘트와 최대 정 모멘트의 크기가 전부 다 같습니다. 얼마냐면 8분의 PL, 여기도 8분의 PL, 여기도 뭐다? 8분의 PL로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수직 반력은 얼마입니까? 평형 방정식 반력 구한다라고 하면 여기 모멘트는 하나는 반시계, 하나는 시계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단순부의 정중앙에 집중하는 P가 제어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평형 방정식 한번 구해보세요. 이 모멘트가 없어져 버립니다. 서로 방향이 반대 방향이고 크기가 같아서. 하나 더 있습니다. 중앙점의 처짐도 같이 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앙점 처짐은 예처짐과 예처짐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죠? 예처짐을 갖다가 델타 C1. 그 다음에 예처짐을 델타 C2다라고 하면 서로 방향이 같은 방향이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델타 C는 아래 방향을 플러스 쓸게요. 얘는 우리 외우고 있죠? 노란색 같은 거 깔맞춤 할까요? 48 2i분의 PL의 3승 2고. 궁그럽게 요처짐은 반대 방향이니까 빼기. 아, 모멘트에 의한 중앙처짐을 우리 공식을 아니면 못 풀겠죠? 모멘트에 의한 중앙처짐 구하는 공식은 8-2i분의 ml의 자승이라고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쪽 모멘트에 있을 때 m 대신 뭐로 대입하면 돼요? 방금 구한 얘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8분의 m. 그러면 얼마입니까? 여기 요거 숫자만 계산해 볼게요. 48분의 1 마이너스 88에 64분의 1이니까 192로 통분하면 여기는 4 맞죠? 여기는 3. 4에 3 빼지니까 내가 외우라고 했던 그 결과죠. 얼마냐면 192 2i분의 PL의 3승입니다. 참고로 이 결과는 이 단순보의 처짐이 있죠. 요거 단순보. 얘가 단순보일 때 처짐의 몇 분의 몇 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보 처짐의 48 2i분의 PL의 3승이 몇 분의 몇 배예요. 요거는 4분의 1배죠.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외워야 될 것들 증명을 했지만 외워야 될 것들 말씀을 드리면 여기 8분의 PL 당연히 외워야 돼요. BMD 최대 정모멘트가 8분의 PL 된다는 것도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중앙점 처짐이 192 2i분의 PL의 3승이며 단순보일 때 처짐의 4분의 1배라고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숙지하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이게 모두 다 공통적 기억. 내가 원래는 이런 데도 종류 많았잖아요. 두 개를 추려드린 거예요. 얘 하나하고 얘 하나만 기억해 주셔야겠죠. 대신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합니다. 예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누구를 과행력을 잡을까요? 이것도 이렇게 모멘트를 과행력을 잡을게요. 그러면 힌지 플러스 모멘트다. 첫 번째, 과행력을 제거하고, 맞죠? 오직 외력에 의한 변형도. 두 번째, 외력을 제거하고 오직 과행력에 의한 변형도. 그립니다. 됐죠? 어느 부분을 일치시켜야 될까요? 지금 A점이 고정이니까 실제로 회전변이가 없죠? 이 부분을 고정시키면 돼요. 이렇게. 써볼까요? 자, 여기 회전변이는 이미 여러 번 했죠? 얼마냐면 16 2i분의 PL의 제곱. 이렇게. 여기 모멘트의 회전변이 근단이다. 이것도 우리 자주 했던 거. 근단이다. 회전변이 얼마죠?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결정장이라니까 제가. 여기 3, 2, 농담이고 이왕이면 여러분 잘 보이는 데 쓰려고 한 거예요. ML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둘이 같다. 이 둘이 같다. 하나는 시계, 하나는 반시계. 이 둘이 뭐한다? 같다라고 하면 2i분의 L 지워버리고 맞죠? 3을 양변에 곱해주면 여기는 얼마가 된다? 여기는 16분의 3PL이 됩니다. 얼마다? 16분의 3PL이 됩니다. 이후 평형 방정식으로 이 정정구 잡으니까 모멘트 0 잡으면 여기 수직 반력 구할 수 있죠? 여기 수직 반력. 그렇죠? 저는 그냥 바로 쓸게요. 얼마가 나오냐면 16분의 5P. 조금 있다가 변이일치법으로도 제가 증명해 드릴 거예요. 16분의 5P입니다. 전부 다 암기사항이에요. 더군다나 얘 같은 경우는 BMD까지 전부 다 기억해야 되거든요. 자, 지나서 볼게요. 바로 부호 모멘트죠. 부호 모멘트 그려보면 이렇게 부호 모멘트. 짠! 이렇게. 얘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16분의 3P. 숫자 위아래 2 곱하면 어차피 똑같죠? 숫자 위에다 2, 아래다 2 곱하면 32분의 3이 아니라 6PL이죠. 6P.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모멘트를 그렸다라고 하면 여기 시점 모멘트 구해볼게요. 사랑합니다. 정 모멘트고 얘하고 얘를 곱하면 돼요. 얘네 둘을 곱하면 되겠죠? 모멘트는. 2개 곱하면 얼마예요? 2개 곱하면
두 개 곱하면 32분의 얼마다? 5pl. 자, 이어주면 얘가 BMD 모양입니다. 플러스 뭐다? 마이너스. 했나요? 자, 누가 최대 모멘트예요? 제가 미리 여기 32로 통분시켜 놨거든요. 얘는 32분의 6pl, 얘는 32분의 5pl이니까 최대 정 모멘트는 얘, 최대 부 모멘트는 얘. 절대값이 가장 큰 거, 넘버 원, 가장 큰 맥스는 바로 얘가 됩니다. nmax죠? 알겠죠? 그렇게. 아, 얘도 변곡점 사이 한번 거리 구해볼까요? 여기. 거리. 자,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닮은 꼴이죠. 그죠? 어느 쪽 거리를 구해볼까? 둘 중에 요거 구합시다. 요 거리 구해볼게요. 요 거리. 되죠? 몇 대 몇인지가 중요한데 여기 32분의 6pl, 32분의 5pl, 32분의 pl을 떼버리면 6대 5죠. 6대 5. 여기도 몇 대 몇이에요? 6대 5. 여기 거리 구하는 방법은 6대 5니까 6 더하기 5분의 6 곱하기 여기 거리 2분의 l을 곱해줍니다. 그렇죠? 기하의 가장 기본적인 식이고 제가 자주 쓰는 식입니다. 그럼 여기는 11이죠. 약분하면 3. 그러면 얼마가 되면 바로 11분의 3l이 되는 거죠. 6대 5, 6 더하기 5분의 6, 11분의 6, 2분의 L. 그렇죠? 11분의 3L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전부 다 구했고요. 회전배기도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 세타 B. 수업 때 제가 여기 세타 B까지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타 B가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세타 B는 뭐와 뭐를 구하면 될까요? 제가 보니까 얘랑 얘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네, 그죠? 그죠? 이쪽으로 어차피 최종적으로 누르면 이렇게 변형하니까 반시계를 기준으로 식을 쓸게요. 쉽게 말하면 얘를 플러스로 쓸게요. 그럼 제가 씁니다. 자, 그러면 세타 B는 얼마냐면 얘부터 쓸게요. 똑같이 대칭이니까 여기도 16 2i분의 PL의 제곱이고, 맞죠? 자, 이거 반시계 기준으로 쓴다고 했는데 얘는 좀 시계니까 빼줘야겠죠. 마이너스 딱 써주고. 자, 모멘트에 의한 근단은 3i분의 ml, 원단은 뭐라고요? 6 2i분의 m인데 m 대신 얼마 써주면 돼요? 아까 구했던 16분의 3p 요게 m 뭐다? 네, 이렇게. 그러면 요 결과는 얼마냐면 전 바로 쓸게요. 32 2i분의 pl의 제곱입니다. 얼마라고요? 32 2i분의 pl의 제곱입니다. 보통 외울 때는 단순보 여기 회전변이 있죠? 요게 16 2i분의 pl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요게 16 2i분의 pl의 제곱 똑같으니까 요거 몇 분의 몇 배예요? 2분의 1배다라고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16분의 3pl, 여기 16분의 5p, 요거 하나 빠졌다. 여기 위에 수직 발령은 얼마입니까? 두 개 더해서 p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16분의 11p죠. 이따 한 번 더 써드릴게요. 여기서 전부 다 암기해요. 16분의 5p, 16분의 11p, 16분의 3pl, 뭐 32분의 5pl, 32분의 6pl 전부 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과행력을 누구 잡을 거냐면요. 과행력을 얘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과행력을 제거하고 오직 외력에 의한 처짐과 변형도와 이번에는 외력을 제거하고 오직 과행력에 의한 변형을 일치시켜 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합니다. 여기는 곡선, 이 부분은 직선입니다. 얘는 전체가 곡선입니다. 이렇게. 자, 얘 처짐부터 구할까요? 얘 처짐은 요 처짐에 여기가 델타 C다. 여기가 델타 B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모멘트일 때는 3배고요. 집중화 중일 때는 이렇게 길이가 같을 때는 캔틸리버 중첩곡시 한번 찾아보세요. 몇 배가 되는 거냐면 2분의 5배가 됩니다. 그래서 델타 C 곱하기 2분의 5배예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델타 C는 3, 2, i분의 P 3, 2, i분의 P 그 다음에 길이 요 L 대신 요 L 써야겠죠? 2분의 L의 3승 곱하기 2분의 5배를 해주면 자, 그러면 얼마인가 볼까요? 요 계산하면
2를 3번 곱하면 8, 3, 24, 48분의 5네요. 48, 2i분의 5pl의 3승이고 저 그리고 수업 때 기본 이론 수업 때 여기 2분의 1, 2분의 1이면 여기 처짐 외우라고 했습니다. 얼마예요? 48, 2i분의 5pl의 3승입니다. 자 이번에 얘에 의한 처짐, 이 처짐은 우리 캔틸레버 집중화 중에 의한 처짐 공식이니까 구하는 공식이 얼마죠? 3, 2i분의 rb l의 3승 이들이 같다라고 하면 그렇죠? l의 3승 2i 다 지워버리고 3으로 약분해주면 3으로 약분해주면 여기는 역시 예상됐던 대로 반력이 얼마냐면 16분의 5p 지금부터는 부정정이 아니라 정정이니까 평형 방정식으로 여기 수직 반력 구했다라고 하면 3개 더해서 0 나오려면 여기는 16분의 11p 요 점에서 모멘트 0 잡으면 얘는 반식의 방향 16분의 3p 여기 모멘트는 플러스 32분의 5pl 여기는 마이너스 16분의 3pl 맞죠? 여기 회전 변이는 32 2i분의 pl의 제곱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현재 여기까지가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등분포 하중과 온도 하중 남아있죠? 곧 이어서 두 번째도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